안녕하세요. 열린공간 TV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죠? 노나라의 신경수입니다. 노나라 들으면 들을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지난 영상까지 우리가 이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건 떠내려 보내시고요. 제가 오늘은 책 2권, 노화에 대한 책 2권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조금 냉정한 얘기 들으시면 60대, 70대 이상 되신 분들께서 들으시면 조금 서운해할 만한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항상 듣기 좋은 말만 주고받는 건 별로 이렇게 발전에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학교 같으면 학생들 앉혀놓고 독서를 막 내뿜는 스타일인데, 저희 또 열린공감에서는 독설 담당은 따로 계시니까 저는 그 부분까지는 가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용은 조금 냉정합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이 노화의 종말이라는 몇 년 전에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뇌과학자 정재승 박사님 아시죠? 그분이 추천했던 서적으로 대중들의 인기를 굉장히 얻었던 책이에요. 이게 원래 원제는, 영어로 된 원제는 제가 영어는 잘 못하지만 이게 번역서는 제가 원제는 봐요. 원서도 원래 표현을 봐요. 왜냐하면 그 번역하시는 분들의 그 의도가 좀 들어가서 왜곡이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요. 근데 이것도 조금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원래 원제는 Lifespan, Why We Age and Why We Don't Have to. 우리가 어떻게 나이가 들어가는지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또 어떤 얘기가 들어있냐면 반드시 나이 들 필요가 왜 없느냐? 왜 우리가 나이를 들어야 되느냐? 나이 들 필요가 없다. 그에 대한 이유를 이 책은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공부한 노인학에 비추어 보면 이 책은 완전히 다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이 서브 챕터가, 부제가 뭐로 들어가 있냐면 장수가 오래 사는 것이 정치에 초래할 문제에 대해서 표현한 챕터였는데요. 새로운 과학적 진리는 하고 이제 쭉 나와요. 중요한 건 반대편이 결국 죽어 사라지고 새로운 진리에 친숙한 새로운 세대가 자라면서 이기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과학적 진리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리고 이 자리를 대체하는 새로운 세대에게 이 새로운 진리를 알려주는 것이 훨씬 과학적이고 효율적이고 진보의 친화적인 이론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한 사람이 맥스 프랭크라는 양자 물리학자예요. 저쪽 물리학을 공부하는 분들은 저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상 자체를 그냥 놓고 보는 거예요. 아무런 감정 없이. 결국은 우리 사회가 진화하는 방법은 노인 세대가 이 세상에서 빨리 사라지고 새로운 세상에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세대가 그 자리를 메꾸는 것이 훨씬 우리 지구를만 놓고 보면 유용하다는 것입니다. 효율적이고.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이 작가인 닥터 싱클레어와 닥터 러플랜트는 더 심한 말을 했어요. 민주사회에서 새로운 가치가 번성할 수 있도록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것은 기존 견해를 완고하게 붙들고 있는 이들의 사망이다. 보다 더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민주사회에서 조금 더 우리가 진화하기 위한 새로운 가치를 퍼뜨려서 좋은 세상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이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것이 바로 큰 틀에서 과학자들이 갖고 있는 과학적인 결과를 분명하게 하는 변인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인생이 그렇게 마음대로 되면 인생이겠습니까? 세상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저출산 고령화가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사회는 급속도로 고령화 인구가 엄청나게 가파르게 그 수를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고령화된 인구의 편중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70세, 80세 돈이 많아. 그럼 이분들은 그걸 갖고 어떻게 하려는 게 없어요. 의미가 없거든. 그러면 결국 자식에게 남겨주려는 노력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덜 낼까?
또 세금 덜 내는 쪽으로 하면 요즘 뭐 핫한 분들이 뭐 수두룩해서 거기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딱 그분들 얘기예요. 그분들 나이, 그분들 상황, 그분들의 행태에 대한 얘기라서 저는 더 이상 열린공감TV 공간을 더럽히고 싶지 않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부의 편중 현상이 심각한 이유는 가장 부유한 10%는 가장 가난한 10%보다 무려 13년을 더 산다고 추정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3년이면요. 제가 가난하면 한 10년 뒤에 저는 죽어요. 그리고 저랑 똑같이 태어났는데 부자인 친구들은 80까지 사는 거예요. 13년이라고 할 때는 저는 아무 느낌이 없었는데 제가 제 친구들보다 저는 뭐 한 60 중반 후반에 죽고 제 친구들은 80 초반 중반까지 산다고? 아, 이거는 제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이 삶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말 있잖아요. 세 가지, 이 노인들, 제가 뭐 여담입니다만 잠깐 말씀드리면, 노인들이 하는 3대 거짓말이 있어요. 이 노인들은 이 태생적으로 그냥 정치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짓말쟁이들이에요. 3대 거짓말. 늙으면 죽어야 된다. 난 70대, 80대인데 난 건강하니까 난 신경 쓰지 마라. 세 번째, 난 정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이 세 가지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네. 늙으면 죽는다고요? 아휴, 삶에 대한 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드라이브가 엄청 강해지십니다. 두 번째, 안 아프다고요? 그럴 리가요. 7, 80년을 써온 이 장기와 관절과 기관들인데 어떻게 건강하십니까? 그건 거짓말이에요. 세 번째, 정치를 모른다고요? 정치를 모르는 분들이 저지른 사고라고 치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좀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결과가 참 참혹합니다. 정치를 아시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정치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것이지, 그분들이 하시는 행동은 정치적인 논리와 정치적인 사고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되면 한 가지 걱정이 되시죠. 아니, 그러면 이 고령화가 계속 지속이 되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계속 이렇게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계속 뭐 수구 세력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나는 보수의 편이야, 뭐 태극기 들고 다니고, 이 인구가 점점 많아지고 젊은 세대들이 점점 줄어들면 어떡하나? 자, 이게 또 세상이 그렇게 또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맨 처음에 노나라 영상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그래프입니다. 20대 이하의 남성들이 거의 60대 이상의 인구와 비슷한 패턴으로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선택했어요. 투표율을 놓고 보면 똑같죠. 그런데 원인은 완전히 다르죠. 이들은 본인들의 인생에 대한 희망, 본인들이 앞으로 미래에 대해 어떠한 역할을 하고 내가 뭐 가질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이쪽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 인생보다는 앞으로의 내 미래, 나의 30대, 나의 40대, 나의 50대 그 이상 우리 세상이, 우리 사회가 발전되고 진화할 것이다. 왜? 내 기준에 봤을 때. 그런 기준을 갖고 판단을 한 결과입니다. 이분들은요, 여기에 선택하신 분들은, 이분들은 지금 윤석열 당선자가 아무리 그 세금을 들여서 300 몇 억, 400 몇 억을 들여서 집무실을 옮기든 관절을 옮기든 피플스 하우스를 만들든 뭐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리셉션을 하든 관심이 없어요. 이분들은 거기에 신경을 쓰지 않아요. 일단 본인이 선택한 후보가 대통령 당선자가 됐고 본인들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만족하고 나름의 본인의 생활을 하십니다. 데일리 바운드가 큰 변화 없이 아침 5시, 4시에 일어나서 식사하시고 운동하시고 친구들 만나고 점심 드시고 산책 한번 하시고 자식들 잠깐 전화통화하고 저녁 드시고 7시, 8시에 TV 보시고 주무십니다. 그 사이클로 계속 돌아가요. 그러니까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볼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그것이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피부로 느껴지지도 않고 옆에서 누가 밖에서 수류탄이 터졌습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얘기해도 지금 내 바운더리에서 변화가
없고 그로 인해서 내 생활에 피해를 입지 않으면 이분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이쪽. 같은 노인이라고 퉁쳐서 노인들 사라지라고 하지 마라 라고 댓글에 남기셨던 분들이에요. 30%, 35% 정도에 해당하시는 여기 계신 분들은 성향이 이분들하고 좀 다르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후보를 선택을 하셨겠죠.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50대 초반에서 중반을 넘어가는 나이입니다. 제 자신을 위해서 이재명 후보를 선택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제 앞길에 제가 할 수 있는 한계는 지금 다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해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못한다거나 제가 못할 일을, 할 수 없던 일을, 꿈꾸던 일을 갑자기 이루어지게 한다거나 하는 변수가 전혀 거의 없어요. 제가 죽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이분들, 60대 이상 분들은 더 하시겠죠? 그런데 이분들과 다른 이유, 어떤 이유냐면 저와 비슷한,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그 이유예요. 그게 뭐냐면요. 후손들에게 뭔가를 기여하는 사고를 하신 분들이에요. 이 늙어갈 용기라는 책을 쓴 일본 분이에요. 기미시 이치로라는 심리학자인데 이분은 평생을 심리학자인 아들러 이론을 연구한 분이에요. 이분의 말에 의하면 사과나무를 심는 사람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3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인 거예요. 내가 그 사과나무 심어서 그 열매를 먹을 일이 없어요. 그 열매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사과나무를 심는 거예요. 왜? 공동체의 행복에 공헌하는 역할을 하고 싶어서. 바꿔 말하면 후손들에게 무엇인가를 기여를 하고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유일하게 나를 이 세상에서 불멸한 존재로 만들어 놓는다는 신념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분들이에요. 내 바운더리, 내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거로 내가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50대인 저만 해도 제 인생을 위해서 어떤 대통령 후보를 선택하지 않아요. 제가 제 자식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보다 진화된, 선진국화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올바른 지도자를 뽑는 거니까 투표권을 행사했듯이 이분들은 지금 60대, 70대, 80대에서 이재명 후보를 선택했던 전체 인구 유권자 중에 30%에서 35%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은 이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내 인생보다는 내 아들들, 내 손자, 손녀들에게 보다 나은 세상을 선사해주고 싶어서. 그것은 한 표가 계산되어지는 경제학적인 가치 훨씬 이상이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용기를 가지신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조금 전에 봤던 이쪽에 위치했었던 그 빨간색을 선택하셨던 그분들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이러한 용기, 후손들에게 무엇인가를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우리 뭔가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현재 표출되고 있는 것이 우리 열린공감TV를 구독하시고 열린공감TV를 대선 이후에 후원을 더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참 댓글을 보니까 저희가 이 화면 밑에 이렇게 인포메이션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후원을 어떻게 합니까? 라는 댓글이 있어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가장 왼측 저쪽에 있는 ARS 번호요. 그거 번호 8개만 눌러주시면 열린공감TV 후원을 하십니다. 댓글에 후원 어떻게 합니까? 남기지 마시고 영상 보시고 오늘 저 왼쪽 밑에 있는 저 ARS 번호 8개만 눌러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다음 세대를 생각해서 후손들에게 무엇인가를 기여할 수 있는 36,500 몇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오늘 실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현재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RTV 들어보셨죠, 여러분? 시민 채널이요. 이 시민 채널이 들어가서
공중파와 뭐 대등하게는 못 싸우겠습니다. 하지만 그 발판이라도 만들려는 노력을 저희 열린공감TV의 박대용 기자님들 비롯해서 스태프분들이 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힘을 많이 실어주시면 되고요. 또 네이버 다음 같은 포털 얼마나 편향적이었습니까? 그러한 포털에 맞설 수 있는 이러한 시민 포털, 뭐 이건 특정한 것은 아니에요. 제 생각으로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포털이 없었어요. 이번 대선을 통해서 보니까. 그래서 그런 시민 포털을 통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세상에 크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를 만들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것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뭔가 우리가 긍정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노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너무 초반에 오늘 영상에서는 뭐 제가 뭐 4가지 없는 말씀도 드렸죠. 늙으면 죽어야 된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세상에 왜 돌아가십니까? 좋은 약 많이 드시고 병원 치료 잘 받으시고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음식 드시고 오래오래 사십시오. 그리고 후세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깨어있는 시민의 일부분이 되셔서 함께 동참해 주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세대가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짧은 영상이지만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댓글로 제가 댓글을 보면 항상 뿌듯한데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 가감 없이 항상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 영상 만들 때 항상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인사드리겠습니다. 요새 못해먹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시간도 없죠. 뭘 하려 치면 일만 버리고 맛도 없죠. 자, 그럴 때일수록 더 잘 먹어야죠. 그냥 한 팩 뜯어서 프라이팬에 7분만 볶아보세요. 이 짧은 시간에 양념이 제대로 된 정석 돼지불백 다 됐습니다. 깔끔하게 매콤한 고추장 돼지불고기랑 단짠단짠한 간장 돼지불고기 뭘 더 좋아하세요? 국내산 폐와 양파를 사용해서 정성껏 숙성시킨 양념육을 혼밥으로, 술안주로, 그리고 밥 반찬으로 넉넉하게 드셔보세요. 빠르죠? 간편하죠? 맛은 놓칠 수 없으니까. 킥킷 제주안돈 고추장 돼지불고기, 간장 돼지불고기 지금 열린 장터에서 2가지 맛 할인가에 절찬 판매 중.